혈관이 괴사되고 피부가 괴사되고 심하면 실명도 되고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잘못 들어간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처지거나 비대칭이 될 수도 있고요. 시술을 좀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될 수 있어요. 정말 저는 반대예요. 오빠, 엄마가 이거 시술 받고 싶다는데 괜찮은 거야? 내가 이거 하지 말랬지. 엄마 나이에 이거 받으면 진짜 큰일 나거든. 이거는 오히려 잘못하면 부작용만 잔뜩 나고 효과도 진짜 별론데. 찍고 있어? 네. 근데 엄마 나이 때 40, 50대 분들은 왜 피부과에 가는 거야? 보통 제일 많이 오는 이유가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피부가 처져서 진짜 많이 와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이 마리오네트 주름이랑 팔자 주름이에요. 여기에 없던 주름이 생기고 심술보가 생기니까 그런 걸로 보통 40, 50대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오는 이유가 피부가 건조하거나 푸석해서 보습인자라고 하는 히알루론산 같은 이런 성분들이 점점점 줄어가지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각질도 트고 뭐 주름도 생기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얼룩덜룩한 색소 침착, 기미,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피부의 볼륨이 줄어들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네 가지 원인으로 또 피부과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보통 추천해드렸던 시술이 대표적으로 스킨보톡스, 고주파 리프팅, 초음파 리프팅, 토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추천 시술들은 오늘은 잠깐 넣어두고 비추천하는 시술들 좀 설명해드릴게요. 저희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한테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저는 지방 이식은 추천드리진 않아요. 물론 지방 이식이 얼굴 볼륨 채우는 데는 효과는 좋아요. 지방 이식을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이 처지거나 비대칭이 될 수도 있고요, 생착률도 생각보다 낮아요. 한 50% 내외가 돼서 시술을 좀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한 번 이식된 지방은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지 않아서 제거가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대신에 시술하시는 분의 뭐 기술이 굉장히 좋아서 예쁘게 된다면은 그만큼 유지기간도 길고 효과도 좋은 시술은 없기는 해요. 근데 만에 하나 생착도 제대로 안 되거나 비대칭이 좀 생기거나 하면은 처치곤란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추천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시술로 요즘에는 녹일 수 있는 필러 보통 많이 추천드리죠. 그래서 저는 지방 이식은 웬만하면 추천드리지 않아요. 5점 만점에 한 2점 정도? 그리고 두 번째 추천드리지 않는 시술은요, 안 녹는 필러랑 안 녹는 실이에요. 정말 저는 반대예요. 얼굴에 녹지 않는 뼈 같은 성분을 넣어서 볼륨을 채워주는 그런 시술이고요. 효과는 일반적인 필러랑 동일합니다. 주름이 펴지고 볼륨을 채워주는 효과가 주된 효과죠. 그래서 수술처럼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를 원하면서 장기적으로 유지를 시키고 싶은 분들이 많이 찾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지방 이식이랑 좀 비슷한 이유로 추천하지 않아요. 녹지 않기 때문에 잘못 들어간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술이 잘 됐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필러가 다른 데로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비대칭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필러도 무조건 안전한 시술은 아니에요. 필러가 막 혈관에 타고 들어가거나 해서 혈관에 꽉 막으면은 혈관이 괴사되고 피부가 괴사되고 심하면 실명도 되고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녹일 수 있는 필러는 수습이 돼요. 필러를 녹여버리면 이런 증상이 없는데, 만약에 칼슘 필러나 돼지 콜라겐 필러 이런 걸로 혈관에 맞게 되면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안 녹는 필러는 저는 한 5점 만점에 1점? 1점도 조금 아쉬울 것 같아. 와, 근데 안 녹는 필러가 있는지 나 몰랐어. 요즘도 이거 많이 해? 요즘에는 이거 하는데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추천하지 않는 시술은 레이저 토닝이에요. 레이저 토닝 원장님 주력 상품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 토닝 맞는데 토닝이 다 안 좋은 게 아니고 오래된 장비 쓰는 토닝은 추천하지 않아요. 토닝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려서 알죠. 피부톤을 밝아지게 하고 얼굴에 있는 기미나 색소 침착 이런 것들을 다 옅어지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시술인데, 좀 쉽게 비유를 하면요, 이 레이저 토닝은 카페에 있는 아메리카노 같은 거예요. 스타벅스에 있는 아메리카노나 메가커피 아메리카노나 맛이 차이가 나죠. 어떤 원두를 쓰느냐에 따라 똑같은 아메리카노라 해도 맛이 다른 것처럼 똑같은 레이저 토닝이라 해도 효과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래된 장비나 저가형 장비, 이런 장비들은 레이저 빔 퀄리티라고 하는데 빔이 일정하게 조사가 되지 않아서 색소를 균일하게 분해를 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기미나 색소 침착이 오히려 자극을 받아서 어디는 세게 들어가고 어디는 약하게 들어가고 해서 기미가 더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저가형 장비를 쓰게 되면은 시술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돼요. 그만큼 비용이나 시간이 더 들게 되고 너무 자극이 많이 되다 보니까 피부가 예민해지고 그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실 거면은 이왕이면은 좋은 장비로 짧고 굵게 가시는 게 훨씬 더 가성비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되거나 저가형 고급형 레이저 토닝, 저는 5점 만점에 얘도 1점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해드리는 게 유명한 장비들이 있거든요. 피코슈어라든지 피코웨이,
뭐 이런 장비들 쓰는 병원을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오늘은 제 주변 지인이나 가족한테 절대 추천하지 않는 시술 3개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잘못 받으면 진짜 고생을 하니까 우리 어머니나 어머니 친구분들도 꼭 영상 보시고 절대로 이 시술들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